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는 경제전으로 시작합니다. 자, 파전, 김치전, 감자전 아니고요. 전의 전쟁을 뜻하는 경제전. YTN 경제부 조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그 카카오 관련 기사가 많네요. 상당히 많았죠. 네. 이 카카오의 그 사업 모델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예. 어제가 아니죠. 최근 이번 주에 들어서 뵙기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협력사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또 모빌리티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예. 골목 상권 논란을 빚은 사업은 계열사를 정리하거나 철수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고요. 여기 더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생기금 3천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난 8월 8일에 그 10% 넘게 급락한 이후로도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어제도 종가가 12만 2,50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전엔 17만 원 고가가 17만 하지 않았었나요? 넘었었으니까요. 네. 많이 떨어졌죠. 그 카카오톡으로 예. 뭐랄까요, 혁신의 모델에서 이제 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들, 일단 카카오가 계열사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카카오 계열사가 상반기 기준으로 158개더라고요. 국내 기업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어발 기업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던 롯데가 85개고요. 삼성은 예. 59개니까 상당히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런 대기업과 다른 거는 카카오의 계열사들이 대부분 이 내수에 철저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이 좀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위주의 사업 영역에 침투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 비판의 핵심인데요. 예. 카카오 택시 같은 거는 지금도 사실상 독점 위치에 있는 사업이기도 하죠. 예. 반면에 경쟁사인 네이버는 외국 사업의 비중이 국내 사업보다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확실히 좀 기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이번 논란의 시작이 지난달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스마트 호출 요금을 인상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예.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수수료나 이용료를 낮춰서 사업 점유율을 높인 다음에 좀 안정적인 자리에 잡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예. 이용료나 수수료를 높이는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수에 편중돼 있고 특히 그 소상공인 영역, 사업 영역을 이제 침투를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네이버는 좀 그렇지는 않다고. 그렇습니까? 사실 조금 복잡한 문제긴 한데요. 예. 네이버는 이제 국내에서 아무래도 메신저 사업이 좀 늦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선점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꼭 내수만이 아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 사업 비중이 좀 크다. 예. 그냥 비교적 봤을 때 알겠습니다. 당국에서 좀 카카오를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공정위가 계열사 지정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이 내용은 카카오에서 제출한 자료에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K큐브 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여기서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검찰 고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이나 최근에는 뭐 공정위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의 이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제재라고 보기보다는 예. 이런 것들이 기업의 신뢰랑 연결이 된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카카오 당했다 이런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당했다. 네, 이렇게 소비자의 신뢰를 기업이 잃게 된다면 그 예. 기업은 영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요. 자, 지금 뭐 신뢰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그 최근에 NC 소프트도 좀 그런 비슷한 얘기가 들렸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예. 복잡한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 게임은 실제로 상당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NC소프트만 해도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21%였거든요. 제조업 같은 데랑 비교하면 상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우리나라 그 NC소프트의 주당 최고가는 지난 2월에 103만 8천 원이었습니다. 103만 원. 네. 근데 예. 어제 종가가 59만 6천 원이었어요. 한 40%가 넘게 빠진 거죠. 거의 예, 이 빠진 시점을 반토막 그렇죠. 됐네요. 이 빠진 시점을 보면은 8월 26일부터였는데요. 예. 이날이 그 새로운 신작 게임인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게임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 예.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신작 게임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쉽게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게임 회사 주가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NC소프트 게임의 특징은 페이 투 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야지 예. 이길 수 있다는 건데요. 아하. 실제로 뭐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는 수억은 뭐 우습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이 누적이 되다 이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NC소프트가 사과문을 올리고 문제가 된 시스템들을 계속 개선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차기작이 중심이 문제가 될 텐데요. 예. 이 차기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NC소프트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고요. 카카오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업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네. 좀 기업들의 맹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쪽 가볼까요? 정부가 대책을 또 내놨죠. 사실 이 부동산 소식을 매주 다뤄야 되나 싶은데 이게 또 워낙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제 나온 그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화 그리고 분양가 관리 제도의 개선이었는데요. 예. 오피스텔 바닥난방이 지금까지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까지만 허용이 됐습니다. 이거를 120제곱미터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전에 지금은 안 쓰는 단위죠. 평이라는 단위로 봤을 때는 네.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파트는 단지를 조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오피스텔은 이 시점을 좀 당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걸 통해서 공급 효과를 주겠다는 계산입니다. 예. 분양가 관리 제도 역시 이거는 좀 건설사 쪽에서 요구가 많았던 사안인데요. 네.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식으로 그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많았고요. 그래서 손을 봤는데 인근 지역의 모든 사업장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단지 규모와 브랜드를 고려해서 유사 사업장만 비교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던 방식에서 심사의 세부 기준도 공개하기로 했고요. 그래요. 이런 대책이 좀 효과를 가져올까요? 일단은 뭐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오피스텔에도 공급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오피스텔이 얼마나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있고요. 예. 오피스텔은 공급할 때 건축물 분양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예. 따라서 분양가 규제가 없습니다. 인기 지역에선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청약 규제에서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업무용 오피스텔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업무용으로 신고해서 탈세하는 사례가 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혔는데요. 예. 여기에 난개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분양가 제도 개선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주변 시세랑 지나치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이 최근에 집값이 워낙 폭등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전반적으로 일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점, 그래서 집값이 오른 뒤에 이렇게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효과는 좀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 사실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요. 예.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약간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부 발표 내용 중에 그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이것도 들어가 있죠? 네,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과 함께 전월세 가격 안정 등을 위한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예. 임대차 3법 처리 전이 지난해 6월에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3억 3,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난달에 4억 4,2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 1년 1개월 만에 1억 1,000만 원이 폭등한 건데요. 예. 상황이 이런데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것이 과연 좀 적절한 시점인지는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홍보총리가 짚은 또 다른 문제점이 이중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계약 때랑 갱신 계약 때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건데요. 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자료를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이 이중 가격의 차이가 9,600만 원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그렇게 커요? 예. 네. 여기에 집주인이랑 임차인이 중간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이른바 삼중 가격 현상까지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문제는 이를 해소할 방안이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3, 4년 동안 공급에 소홀해서 물량이 지금 많지가 않고요. 예. 부작용만 불러온 법안이라고 해도 이거를 당장 폐기한다. 이거는 좋은 방안은 아니겠죠. 예. 거기다 이중 가격을 막겠다고 신규 계약에도 상한선을 두게 되면 위헌 논란을 둘째치더라도 전세가 아예 사라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